실은 이제 제보자를 제작했던 제작자분이 먼저 이게 일본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먼저 극장에서 보시고 뭐 굉장히 좀 힐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안을 받고 이제 한국 영화가 너무 이렇게 대작 위주로 가고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영화들이 좀 대세라서 좀 뭔가 잔잔하면서도 조용한 영화지만 또 관객에게 그런 뭐 블록버스터가 아닌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정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였죠. 일단 저는 사실 한국의 그 농촌이 뭐 많이 피폐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한국의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 또 한국의 자연이 주는 뭐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 이렇게 자연이 옆에 있어도 사실 그거를 이렇게 보고 감상할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자연, 뭐 한국의 음식, 또 어떤 농촌 생활의 그 도시 생활하고 좀 다른 측면의 어떤 여유, 뭐 휴식 이런 부분들을 관객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큰 줄거리의 세팅은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주변에 나는 그 농작물이나 뭐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삼시세끼 스스로 요리를 해먹는다. 자급자족 농사도 짓고 그런 어떤 그 기본 세팅은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뭐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화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문화가 다르거든요. 음식 문화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일 방점을 둔 거는 그 일본의 어떤 정서를 한국의 정서로 가져오는 그 한국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정서로 만드는 그런 것에 제일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뭐 사실 이게 배우들이 다른 영화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딱 뭐 그 세 명이고 이제 뭐 문소리 씨도 나오고 또 고모 역할, 뭐 아역, 뭐 우체부, 그러니까 다 합해도 뭐 10명이 안 넘는 7, 8명 정도의 배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오히려 숫자가 적은 만큼 더 밀도감이라든지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주요 배우들 3명이 친구 관계로 초등학교 동창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뭐 케미나 어떤 어울림이 관객들한테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배우들 중에서 무언가 이렇게 좀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고 그 화학적인 뭐 인위적이거나 화학적인 부분이 없이 그냥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그런 배우들을 원했었고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렇게 해서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뭐 답변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각각의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농촌으로 귀농을 하거나 농촌 생활을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더라도 뭔가 이렇게 사계절이 변하는 흐름을 느끼고 뭔가 너무 앞으로만 계속 달리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뭔가 내가 어떤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런 그 휴식이나 어떤 리듬을 좀 완급을 조절하자는 뭐 그런 의미라서 꼭 뭐 시골로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라진 밤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떤 사라진 밤에 이런
글쎄 뭐 사실 사람의 반이 거의 반이 여자인데 이상하게 영화에 보면은 그 대부분 남성들이 주인공이 많고 또 여자들이 주인공인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게 강인한 여성이거나 뭔가 조금 더 극단에 있는 여성들이 주인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리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하고 누구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이 주인공이라서 저는 이렇게 뭐 극단적인 캐릭터의 여성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그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한국 영화들이 좀 더 이렇게 관객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뭐 이 영화는 여기서 무엇을 가져간다, 어떤 메시지를 가져간다 이런 것보다 그냥 영화를 보시는 동안 편안하셨으면 좋겠고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가서 혹은 뭐 며칠 있다가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하면 미소가 살짝 지어지는 그런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도시 생활을 뒤로 하고 자신의 고향인 시골로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들도 생각하면서 사계절을 보내게 되는 혜원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점에서 좀 더 어려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했다고 할 만한 거는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 같은 게 많이 편했어요. 이제 시골이고 또 자연을 많이 담고 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내니까 일단 영화의 호흡 자체가 빠르지 않고 또 긴장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고 또 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았던 기억이고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계절을 촬영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이제 크랭크인과 크랭크업을 한 후에 조금 시간이 있다가 또 크랭크인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1987을 그때 함께 촬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혜원이로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뭐 잘 적응 잘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태프들 너무 좋았고요. 사계절마다 다시 만날 때마다 네, 그 기억이 참 좋게 남아 있어요. 감독님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부드러워 보이시고 진짜 한없이 부드러울 것만 같은데 근데 이제 같이 현장을 하다 보니까 되게 속이 단단하고 또 강단 있으시고 되게 통찰력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많이 즐거웠어요. 같이 함께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았고 함께 그 장면 같이 찾아가는 것도 좋았고 또 굉장히 우리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양평에서 귀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과 함께 살고 계시고 그런 데서 오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저는 혜원이를 연기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원작에서 좋았던 점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 원틀은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고 또 혜원이가 겪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원작에 충실하게 따랐고요. 근데 대신에 한국 문화, 한국 정서에 맞게 많이 각색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속도감도 많이 붙었고 또 친구들과의 호흡도 좀 원작과는 좀 다르게 좀 더 활기차고 그렇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작 만화에서는 아무래도 방대한 자연에
곁에 서 있는 인물을 그린다 하는 느낌이었다면 저희는 좀 더 인물이 좀 중앙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인물의 내면 같은 거를 조금 더 집중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본 영화보다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각색해서 보시게 될 리틀 포레스트가 조금 더 그걸 뭐라 그래 대중성이라고 하는 대중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어렵진 않았어요. 이렇게 농촌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네, 뭐 좋았어요. 저도 워낙 자연을 좋아하고 또 그 안에서 좀 치유받는 것도 있고 좀 힘들면 산도 올라가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좀 많이 외로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 마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로케이션 올 로케해서 그곳에서만 촬영을 하니까 이제 계절마다 이제 한 3주 정도는 거의 서울과 단절된 상태로 저는 거의 전 회차를 나왔으니까요. 단절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같이 출연하는 분들한테 많이 질척거리고 좀 집착하고 막 초반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나중에는 또 괜찮아졌어요.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뭔가 친구들, 그러니까 관계의 소중함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거기서는 그렇게 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 힘은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혜원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또 친구들 재아, 은숙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힘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엄마와의 그 장면들도 저는 너무 소중했고요. 영화 보면서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도 느꼈으면 좋겠고요. 영화를 보는 그 순간만이라도 좀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제 또래들 친구들 지금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만 봐도 현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분명한 그 확신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불확신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은 원래 시골에 살던 청년인데 취업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죠. 그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생활과 좀 다르고 뭔가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다시 시골로 귀농하게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원래 모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울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과 어떤 꿈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곳에서의 현실과 부딪히게 되니까 시골에서의 어떤 본인이 주인이고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하고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본인이 결정하는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농사를 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 사과를 딴다던가 뭐 양파를 심는다던가 그냥 그런 순간순간에만 조금 실제 농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흉내를 냈죠. 그냥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시골 생활은 따뜻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네네네 제가 눈치를 많이 봐서요 저 친구들한테요. 워낙 밝은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모가난 친구들이 아니라서 다 같이 둥글둥글하고 되게 웃음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걱정 고민 없이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 다음 작품이 또 기대됩니다. 사실 혜원에게 많이 집중을 하면서 볼 것 같은데, 혜원 같은 경우는 답을 찾으려고 내려온 친구이지만 재하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을 찾아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답을 찾는 와중에 있는 친구와 답을 이미 찾은 친구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관객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 친구들에게 대입해 보면서 빠른 결정 혹은 고민거리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영화 안에서 되게 깊이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던져주고 혹은 고민거리가 있으셨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은 작품을 하시고 수많은 스타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셔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 기대 이상으로 현장 분위기라던가 지금 나와 있는 영화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오히려 저는 처음에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이모 같으시고 어머니 같으시고 큰 누나 같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확실히 이런 여러 작품을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단 있으시고 카리스마 있으시고 영화가 어떻게 보면 또 시간과 싸우는 작업에서는 굉장히 빠른 결정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마냥 편하게만은 볼 수 없는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힐링할 수 있는 영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고 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우리가 빠른 시간 속에서 빠른 이런 일들과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시간을 이 2시간 동안은 내려놓고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끝났을 때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맡은 은숙이는요. 태어난 곳을 벗어나서 살았던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나간 혜원이 재하를 보면서 도시에서의 삶을 더 그리게 되고 꿈꾸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막 꿈꾸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 요건 좀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제가 은숙이를 준비할 때 가장 염두했던 거는 전체 영화의 결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근데 은숙이를 통해서 다양한 면들 또 아예 반대되는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은숙이가 가장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한 명쯤 은숙이 같은 친구는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옆에도 은숙이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학창시절을 춘천에서 보낼 때 서울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튀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했거든요. 같은 하루인데 하루가 시간이 24시간인데 훨씬 더 한 30시간, 40시간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이게 한 계절 한 계절 갈수록 그 시간들을 채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리틀 포레스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이제 영화를 시작하는 배우인데 앞으로 좀 뭐 어떤 그러니까 또래 배우들을 보면서 좀 또래 배우이지만 이미 좀 필모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 그 배우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도 있었죠. 걸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마지막 페이지를 남겼을 때 느낌도 그랬고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중간중간 멈추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고민이 너무 깊어서 잠시 멈춘다던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들을 너무 괴롭게만 보내진 않아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출 때 충분히 쉬고 충분히 충전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남는 것들이라는 거를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아 내가 방금 전에 끄고 왔다니까 무슨 소리야 그래 지금. 혜원아, 난 합격했어. 돌아왔다. 집으로. 고향은 언제나 좋다.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가끔은 이해 못할 일도 생기지만 둘이 싸웠어? 너 우는 거 아니지? 매워져 그래. 도둑이야! 도둑! 긴 겨울을 뚫고 봄의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 간다 아주 입에 달고 살던 애가 가을가을머리 아주 오부지게 하시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 그래, 해보자 송혜원.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